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심플한 교통법규 위반 그런 것들로 인해 경찰차가 뒤에 따라 붙어서 사이렌을 켜고 경광등을 켜고 한마디로 경찰한테 잡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다른 어떤 소스를 통해서 미국은 경찰관이 굉장히 공권력이 강하고 또 일단 복장부터가 권총과 수갑,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모습 자체부터 굉장히 위압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왜 경찰들이 그렇게 방탄조끼와 총기류 등 완전 무장을 하고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은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죠. 법적으로 물론 범죄자나 신분조회를 통해서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미국은 개인이 법적으로 총기 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미국 땅에서 이 미국 본토 내에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이 넓은 본토 땅 어디 하나를 폭격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본토 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 평화로운 이 미국 땅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전시 상태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경찰 조직인 거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시민들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안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총기 휴대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본인과 주위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이 세게 보일 수밖에 없고 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 시민이 총을 든 위험한 사람인지 총이 없는 평범한 시민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매사에 총이 있다 가정하고 어떤 행동 강령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한테 잡혔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내가 저 경찰관한테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찰관이 쓸데없이 너무 긴장을 하거나 조심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총기 사고 또는 과잉 진압 같은 그런 사고들을 물론 경찰관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경찰관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상황을 과도하게 오판을 했을 경우, 너무 긴장했을 경우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면 우선 우리가 경찰관한테 나는 안전한 사람이고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관은 일단 과도한 긴장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어떤 티켓이나 어떤 그런 처분만 받고 일이 잘 끝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불필요한 위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내가 도로 주행 중에 내 뒤에 경찰관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붙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하셔야 됩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를 정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짐작하실 겁니다. 경찰관이 도주로 인식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도주로 인식하지 않도록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경찰관한테 지금 명령 받고 사이렌과
경광등이 명령이에요. 정지하라는 명령. 그 명령을 받고 우측으로 정차를 해야 되는데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그 자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겠죠. 나중에 죄가 하나 더 추가될 겁니다. 우측 깜빡이를 꼭 켜시고 천천히 우측으로 이동을 하셔서 안전한 곳에 정차하셔야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점 하나. 절대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는 소리를 하기 전까지는 차 안에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 역시 도주로 간주를 하고 그 이후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꼭 차 안에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를 우측에 정차시키고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내 차까지 다가오는 데는 예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차를 세우고 바로 내 차 옆으로 와서 똑똑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내 차가 우측에 안전한 곳에 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경찰차가 정차를 하고 차 안에서 경찰관이 내리는 데까지 약 5분, 길게는 10분까지도 걸릴 수 있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서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은 차에서 내려서 나한테 다가오기 전까지 백그라운드 설치를 합니다. 백그라운드 조사를 하는데 뭐 이 차가 도난 차량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수배 중인지 위험 사항이 있는지 총기 소지를 하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조사를 차 안에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차에서 내려서 내 차로 다가오는 거죠. 만약에 도난차거나 뭐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배 중이거나 이런 경우일 때에는 그 경찰관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지원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만약에 차에서 우리가 내려버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경찰관이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절대 차 안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경찰관이 차 안에서 조사를 마치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조사를 마치고 나서 내 차로 다가오기 전까지 약 5분, 짧게는 3분, 길게는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차 안에 대기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경찰은 내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아직 모릅니다. 제가 총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지 동승자는 몇 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지금 경찰관은 극도의 긴장 상태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더 보여주는 게 좋겠죠?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선 차 안에 대기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창문을 끝까지 다 내립니다. 내 차와 운전자와 안에 있는 동승자의 상황을 경찰이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다 창문을 내리고 운전자의 두 손은 핸들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론 경찰관이 혼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파트너가 있어서 둘인데 뭐 경험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찰관 한 명이 운전자 쪽으로 다가오고 다른 한 명은 뒤로 돌아서 패신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서로 파트너끼리 이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경찰관들이 차 내부와 차 안에 있는 승객들과 운전자들의 동태를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이때 차 문을 내려주면 경찰관이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죠. 훤히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훤히 보이게 해주는 게 경찰관한테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경찰관이 오판을 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시민들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내려주시고요. 내 손은 핸들 위에 올려놓으시고 경찰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관이 우선 차 안의 상황을 모두 훤히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일단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 경찰관이 와서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보시면 운전자들이
미국 사람들은 보통 경찰관이 다가오면 리스펙트를 하니까 인사 한 말을 건네겠죠. 물론 경찰관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 뭐 좀 과묵한 사람이면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경찰관이 다가오면 Hi, Good morning 또는 Good afternoon, Good evening, Sir 해도 되고,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리스펙을 전달하는 의미로 officer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Good morning officer, Good afternoon officer. 그러면 경찰관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경찰관이 위반 사실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떤 교통 위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No, I didn't do that, 뭐 이런 식으로 argue를 하거나 논쟁을 벌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argue를 하면 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좀 티켓을 낮은 걸 끊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괘씸죄 적용, 그래서 좀 높은 걸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굳이 경찰관과 교통 위반 사실에 대해서 argue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코트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내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수 있고요, 해명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정상 참작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아마 디스미스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 교통 티켓을 받았을 때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교통 경찰한테 잡힌 이 상황에서 경찰관과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아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규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내가 교통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미국 헌법에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Fifth Amendment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정헌법 제5조, 내 스스로 내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 내 경찰관이 나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고지하고 있을 때 내 그 위반 사실을 인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게 되면 경찰관이 거기다 적어요. 이 운전자가 인정을 했다라고 적으면 나중에 법원 가서도 그걸 뒤집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 인정하실 필요도 없고 부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또는 누가 봐도 어차피 뒤집을 수 없고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증인도 있고, 또는 경찰관이 내 스스로도 양심상 내가 위반한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I'm sorry,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다른 말을 길게 붙일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exceptional circumstance가 있었다면,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경찰관이 고지하는 게 미스테이크라든가, 내가 분명히 파란불에 지나왔는데 경찰관이 빨간불에 지나왔다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을 때는 나는 파란불에 지나갔다라고 I passed the intersection on green,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관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stop. 더 이상 아규하지 마세요. 거기서 아규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나면 경찰관이 티켓을 끊어서 티켓에 사인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인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 사인하면 혹시 내가 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만약 이 사인을 거부하시면 경찰관은 이 케이스를 이 상황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다른 업무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거부한 이 상황을 최악의 경우에는 경찰서로 연행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벌어지니까 이 티켓에는 꼭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티켓에 사인하는 게 내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티켓을 받았소라는 걸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이 티켓을 경찰관이 위반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외에 다른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 티켓에 꼭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출발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도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경찰관은 티켓을 주고 나서도 그 외에 다른 업무를 또 수행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트렁크를 좀 열어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이트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문제가 아직 일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티켓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갑니다 하고 쭉 가버리면 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경찰관이 가도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도 된다는 말은 경찰관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free to go. Now you're free to go. 그러면 이제 가도 되는구나 하고 가는 거고, 만약에 경찰관이 까먹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섰을 경우에는 Officer, am I free to go?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경찰관이 hold on 또는 wait 얘기하면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뭔가 더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 끝났으면 yes, you're free to go. 그러면 오케이, thank you. 그리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잡혔을 때는 이런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티켓을 받고 You're free to go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가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사건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네 트렁크 좀 수색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수정헌법 제4조. 경찰은 영장 없이 개인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 집도 설치할 수 없고 차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포켓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꼭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티켓을 이미 줬거나 또는 아직 주기 전인데 경찰관이 트렁크 좀 수색할 수 있을까요? 당신 차 좀 제가 수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yes를 하게 되면 동의하신 거니까 경찰관이 마음 놓고 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죠. 뭐가 나올지. 뭐 현금 다발을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 거 아닌데 마약이라든지 또는 뭐 불법적인 illegal substance 같은 거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내 거 아닌데 내 친구가 또는 내 가족 중에 일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에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라면 일이 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찰관이 영장 없이 뭔가 내 차를 수색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한다면 우선 첫 번째, 그 동의를 거절하셔야 되겠죠. 동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Fourth Amendment에 의해서 영장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have a warrant? Do you have a warrant, sir? 또는 I don't consent to the warrantless search, sir. 무슨 뜻이냐면 영장 있으십니까? 나는 영장 없는 수색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경찰이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문제들, 그 수색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나중에 법원 가서 불법적인 수색에 의해 나온 증거물들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색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색을 하고 문을 열고 자기가 스스로 트렁크를 열고 뭐 이런 경우에, 또는 문을 끝까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를 열어라 라고 명령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거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경찰의 명령에 따르시면 됩니다. 트렁크를 열어라 그러면 트렁크를 열고요. 아니면 경찰이 직접 열고 있거나 수색을 하고 있으면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로 뭐 몸싸움을 하거나 말리거나 하지 말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그걸 전부 다 뒤집을 수 있고 다 코렉트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경찰관과 argue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영장 없이, 워런트가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는, 물론 수정헌법 4조에 의해서 수색을 할 수 없죠. 영장 없이는. 하지만 수색할 수 있는 exception이 있어요.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경찰이 봤을 때 차 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또는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범죄 증거들이 보이거나 이미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 대한 어떤 증거 또는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불법 무기가 있거나 마약이 보이거나 오픈된 술병이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경찰관은 수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을 probable cause라고 하는데, 경찰관이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영장 없이 바로 수색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인 경우에. 물론 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꼭 거의 영장 없이는 수색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99% 못합니다. emergency situation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만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수정헌법 4조 프로텍션에 약간의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세워서 신문을 하거나 또는 티켓을 주는 과정에 경찰관이 봤을 때 또는 느꼈을 때 이거는 지금 범죄가 바로 이전에 일어났거나 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영장 없이 수색하는 걸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만 해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경찰이 알아서 할 거고, 거기에서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 요즘 경찰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머전시거나 범죄 관련 여부가 확실하게 보여질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경찰관과 그 이슈에 대해서 절대로 argue를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면 큰일 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미국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들 또는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을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